자, 어느 큰 농장에 주인이, 마음 좋은 주인이 하루 어디 먼 곳을 다녀오기 위해서 흰 새벽에 길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장 믿는 두 충복에게 부탁을 하고 떠나요. 내가 오늘 먼 길을 갔다가 저녁에 어스럼해서야 돌아올 텐데 이제 겨울도 머지않았으니 저기 저 장작들을 패서, 그래서 겨울에 땔감으로 사용하게 단으로 묶어서 좀 잘 쌓아 올려놓게나. 그러니까 두 아주 충직한 충복이 예,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주인은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 어스름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주인이 돌아올 줄 이제 해가 어스름한데 두 충복 중에 하나가 저 친구를 보니까 자기 단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둘이 장작을 패면서 단을 묶어서 쌓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자기가 보니까 저 친구는 낮에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자기는 쉬지도 않았어요. 열심히 잘하려고. 그런데 쉬어가면서 일한 친구의 장작단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자기는 쉬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경쟁심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않아서 주인이 돌아올 때 먼저 달려간 거예요. 주인님, 저는요, 주인님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아까 밥 먹은 거 2번밖에는 쉬지도 않았는데 저 친구는 쉼 해가면서 일을 했는데 저보다 장작단이 저렇게 더 높습니다. 그때 주인이 보니까 정말 더 높아요, 장작단이. 그래서 불러서 물어봤죠. 아니, 이 친구 말이 자네는 중간중간에 쉼 해가면서 했다는데 쉬지도 않은 이 친구보다 어떻게 장작단이 저렇게 더 높은가? 자, 예. 대답을 어디서 들어서 아시는 분은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생각나시는 분은 대답하세요. 뭐예요? 쉬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쉼으로써 휴식이 가져오는 더 충전이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6일이라고 하루 쉬어야 되고 쉬는 것이 더 노동력의 질을 높여준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건 아니에요. 손이 빨랐나? 손이 빨랐나? 장비를 정비한 거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비를 정비했다, 맞는 말이에요. 장작을 팬다면 예. 도끼를 팰 거 아니에요. 예. 도끼 나를 가는 거지. 이거 아주 고맙습니다. 비옷 없이 갑자기 비를 만나셨을 때 이걸 뜯어가지고 산초를 주세요. 대량에다 넣으면 되겠다. 산에 가서. 도끼 나를 간 거예요. 도끼 나를 쉬면서. 우리가 일상을 생활을 살면서 우리의 도끼 날이 예리한지 둔한지 우리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요. 우린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두 대장장이가 칼을 가는데 한 대장장이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세상을 평정하겠다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한테 야, 너 네 도끼 저 칼도 그만하면 예리하니까 지금이 난세니까 나가서 우리 세상을 평정해보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말에 유혹받지 않고 계속 나간 친구는 아무리 베봐야 베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칼을 잘 베야 그러면 한 합에 그냥 가는데 이거 무딘 거 같고 우리 살잖아요. 무딘 거 같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도끼날을 예리하게 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도끼날이 예리해집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려면 지식을 쌓는 거죠. 지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좋은 지식을 쌓아야겠죠. 예, 지식도 쌓아야 되고 지혜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목표는 그거.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를 쌓는다는 건 장작으로 단을 쌓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도끼날을 갈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뭘 갈아야 돼요 우리는? 가끔 쉬어야지. 가끔 쉬어야죠. 물론 가끔 쉬어야죠. 예, 가끔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쉬셔야죠. 그리고 휴식도 하이 퀄리티 휴식을 하셔야죠. 우리의 에너지가 맑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썼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성철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읽으세요? 우리 박 선생님 뒤에서 한번 읽으세요. 고요하면부터. 고요하면 맑아지고 맑아지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그때 보인다. 예, 이거예요.
자꾸 말씀하지만 일상의 하루 중에 선생님들 고요하게 10분을 카카오톡, 뭐 텔레비, 라디오 다 끄고 10분 고요하게 앉아 계시니까 매일 최소한 10분 안 그러시죠? 그럼 우리 도끼 날이 예리할까요? 둔할까요?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요? 그럼 고요, 명상하고 정말 고요. 고요할 때만 우리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우리가 고요하지 못하면 그럼 왜 평화가 뭐 이렇게 대수로운 거냐? 선생님들, 우리 식사를 함께 할 때도 평화롭게 하는 식사와 그렇지 않은 식사가 차이가 납니까? 저는요,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하고 식사 안 해요. 그래서 식사를 나가고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사람하고 식사하면 내장이 뒤틀 꼬여요.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소화를 잘하고 똥을 잘 싸기 위해서도 우리는 평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온화롭고 평화로워야 돼요. 그래야만 말도 잘 나오고 아이디어도 잘 나오지. 근데 이게 평화로운지 안 평화로운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덤벙덤벙 매일 살아가잖아요. 우리 에너지 얘기를 하는 김에 오늘 좀 하이 퀄리티의 인생 얘기를 하십시다. 자, 우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최익준의 뭐 인생은 나그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아세요? 누구? 주 선생님. 저기 원소에서 와서 원소로 가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거 좀 차원이 좀 높으십니다. 그건 여기서 거기까지 넘어뜨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우리 참 맞는 말씀이에요. 원소에서 와서 원소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영어로 하자면 우린 nowhere, 알지 못하는 어디에서 와서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nowhere, 알지 못하는 곳, 아무데도 아닌 곳, 뭐 그런 뜻이죠. nowhere, 와서 아무데도 아닌,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nowhere에서 nowhere. 잘 보세요. 자, nowhere에서 와서 nowhere를 가죠. nowhere,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Now, now, here. here. now, here. 모르는 데서 와가지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다가 모르는 곳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now here에 있으니까 우리는 맨날 이거 하면서 저 생각하고 설거지하면서 저 생각, 운전하면서 딴 생각하고 우리는 여기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거 나눠드릴게요. 이게 유시화의 아주 최근의 책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 바로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거는. 새는 12번은 빼시키. 또 나 10여 드려요. 이제 걱정 마세요. 15번 드려요. 이거는 가장 최신작 그 바로 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이준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한 제자가 물었다. 저는 어디에서 깨달음을 추구해야만 할까요? 이승이 말했다. 이곳에서. 그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럼 저는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였을까요? 스승이 말했다. 내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봐야만 하죠?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보면 된다. 너의 시선이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지만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평범한 방식으로 보면 된다. 저는 언제나 평범한 방식으로 보는데요. 아니다. 넌 보지 않는다. 제자가 물었다. 제가 왜 안 본다는 거죠? 스승이 말했다. 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한다. 너의 마음은 거의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다.
우리가 이래요. 우리 마음이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now, here에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을 이거 하면서 저거 하고 저거 하면서 딴 거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순간과 함께 있질 못해요. 그래서 깨달은 일은 항상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땐 밥 먹는 것만, 걸을 때는 걷는 것만, 한 개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몸도 불편하신데 어디 먼 길을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도와주는 그 젊은 제자가 아니 스승님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아니 저기 어느 지혜로운 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단다 소문에. 내가 가서 그분을 좀 뵈야겠다. 아니 선생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이 또 누구 지혜로운 분을 보겠다고 그 노환을 이끌고 어딜 왜 가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분 신발끈 매는 모습을 좀 봐야겠다. 그 순간에 한 가지만 하는 깨달은 사람들은 신발끈 맬 때도 신발끈 매는 데만 그 순간과 하나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순간과 하나 되기, 그것과 하나 되기, 그게 be one with it. 그것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be one with it. 자, 시장, 아주 사람들이 꽉 찬 시장 한바닥에서 금빵이 있었어요. 그 금은빵이, 보석빵이 있었는데 청년 하나가 거기서 금덩어리 하나를 집어들고 그냥 냈다 뛴 거예요. 훔쳐가려는 거죠. 시장 바닥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금방 주인이 금방 저 도둑 잡아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외워싸지고 그냥 쉽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몇 미터 뛰어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원님한테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원님이 청년이 내려보면서 이런 한심한 사람, 네가 그걸 들고 얼만큼이나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이놈아. 백주의 시장 한바닥에서. 그랬더니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느낄 수 있나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봐야 뭐 몇 발짝 못 가는 거죠. 그건 난 바보 같은 테스트죠. 뭐라 그랬을까요? 그거 어리석게도 그거 들고 시장 바닥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으로 원님한테 붙잡혀서 이제 감옥살이를 가야 할 그 팔팔한 나이의 청년이 한 말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 말이, 그때 제 눈에는 금덩어리밖에 안 보였습니다. 시장사는 안 보였다. 우리가 요새 이렇게 다 뭐 씌어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제 눈에 안 보여줍니다.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제자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긴 뭘 봐 네가. 마음속에 온갖 망상을 붙잡고 거기에 낑겨 있고 씌어 있으면서 네가 뭘 봐? 그러니까 우린 눈앞을 있는 것도 사실 못 보고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엔터프라이즈 추럭만 빌려주는 엔터프라이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조카 북가주에 사는 그 친구 조카 이사를 한다고 해서 도와주러 빈 추럭을 갖고 LA에서 올라가서 걔 짐을 실어가고 같이 내려오려고 그 엔터프라이즈를 찍어봤더니 제가 사는 집 바로 뒷길에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매일 다니는데 못 봤어요. 우리는 우리의 각자가, 우리가 사는 각자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마다 각자 자기가 사는 세상의 크기가 틀려요. 요만큼밖에 못 보고 사는, 뭔가에 씌어서 요거밖에 못 보고 사는 사람은 이게 온 세상 전부인가 보도 살고, 크게 보는 사람은 크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또 지식으로만, 자기의 색안경을 통해서만.
영어로 이제 아주 좋은 표현 중에 이거 하나 잘 챙겨 놓으십시다. 이게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의식이라고 그러죠. 의식. 의식이 있다 없다. 지금 의식이 높다 뭐 이런 의식. 이게 영어로 consciousness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그의 세상이다 하는 식으로 그가 의식하는 것만이 그의 세상이에요.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건 그의 세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 엔터프라이즈 그 트럭만 빌려주는 그거를 그 조카 때문에 찾았으니까 알게 됐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 바로 뒷길에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제 세상에.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의식의 크기, 의식의 깊이, 의식의 넓이가 얼마만 한가.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크기예요. 제가 스승 중에 인도 스승 중에 사쿠르라는 스승이 있는데 이분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게 아주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떤 땐 추상적이고 힘든 거를 쉽게 얘기해 주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그러죠. 아주 쉬운 비유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아주 쉬운 비유가 많고 뭐 불교 경전에도 쉬운 비유가 많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 준다고요. 이 consciousness를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 듣고 강의를 듣는 얼굴은 못 뵀지만 그 사쿠르라는 제가 요새 듣는 스승 중에 한 분, 그 부분은 이 consciousness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자, 선생님이 이 큰 방에 여기 앉아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선생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 아니라 물건이라고 해도 좋고 선생님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방에 불 디머라고 그래가지고 천천히 어둡게 하고 천천히 밝게 하는 스위치 있죠. 네. 이 방을 완전히 거의 까맣게 해가지고 그 스위치에 거의 밑에 요 정도로 해놓으면 요 사람은 요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세상 전부구나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스위치를 조금 올려가지고 불이 조금 더 환하면 이만큼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이만큼이 세계예요. 불을 다 올리면 전부를 보는 거예요. 자기 의식만큼만 보고 삽니다, 우리는. 기억나시죠? 우리 이 얘기 나온 게 또 계획하자면 또 달라요. 우리가 갇혀 있는 게 다 뭔 줄 압니까? 우리가 더 크게 못 보는 이유가 아까 금덩어리처럼 욕심에 낑겨 있거나 이고 자만심에 낑겨 있을 때 우리는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좋아하는 요새 유명한 사람이 천문학자 중에 드 그레이스인가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흑인인데 이 사람이 요새 제일 유명한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재밌는 얘기하는 이 사람이 고등학생일 때 이 선생님들도 들으셨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찾아보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천문학자인데 이 양반이 천문학계에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칼 세이건입니다. C-A-R-L-S-A-G-A-N 칼 세이건. 이 사람이 나사 미 우주항공국 초창기 때도 많이 기여를 했고 좋은 책도 참 많이 썼고 이 사람은 시인처럼 써요. 천문학의 그 사실들을.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기억나시죠? 보이저라는 우주 탐사선 보이저가 그 태양계를 벗어날 때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명왕성 맨 마지막 플루토, 요새는 플루토가 행성이라는 지위를 잃었어요. 너무 작고 그렇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아직도 행성이라고 쳐요. 플루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명왕성이에요. 명왕성 플루토. 근데 이 보예저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막 멋있게. 거기에 금 판대기가 있는데 거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거 있죠. 사람이 이렇게 쫙 펴고 있는 거.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음악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대중가요도 넣고 텔레비 프로도 넣고 코미디, 그러니까 지구의 소리들을 담은 거예요. 지구의 소리들을. 그런데 거기 척 베리라고 아주 멋있는 이 락큰롤 흑인 가수도 또 그 노래도 들어가 있어요. 이 보예저라는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를 수금지와 목토처럼 쫙 하고 나중에 명왕성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태양계를 벗어나서 다른 어떤 또 무슨 그 플래네터리 시스템 그 중간에 그 깊은 암흑 속으로 지나가면서 칼 세이건 이 사람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보예저가 그때 쫙 지구를 떠고 명왕성까지 가서 이제 태양계를 뒤로 할 때 잠깐 180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태양계를 찍었는데 그 사진이 되게 유명합니다. 선생님들이 저 인터넷 찾아봐도 돼요. 이렇게 이런데 여기 뭐 쫙 요만큼 뭐 제일 큰 게 목성이잖아요. 주피터 있고 뭐 세턴, 토성 있고 뭐 이런데 여기에 요만한 게 그래서 하도 안 보여서 내가 화살표 찍어놨어요. 이게 지구예요. 점도 안 돼요. 점도 안 돼요. 칼 세이건이 보예저라는 우주 탐사선을 명왕성 지나가서 더 이상 태양계로 가장 먼 점에서 그걸 180도 돌려갖고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점이 좀 보이지도 않아서 화살표까지 찍었어요. 이 칼 세이건이 살아있을 때 그때 지금 타이슨 뭐 디그레이스인가 하는 그래요. 죄송합니다. 요새 이름이 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흑인 천문 뉴욕에 있는 천문대 거기 최고 책임자고 천문학자고 책도 많이 쓰고 스타터토크 별 이야기라는 요새 TV 프로그램도 하고 되게 유명한 그 흑인 천문학자인데 이 흑인 천문학자가 고등학생일 때 칼 세이건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저는 많은 감명을 받고 저도 천체 물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꿈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랬더니 칼 세이건이 자기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 셀폰도 없을 때입니다. 그 옛날에 버스를 타고 이 흑인 고등학생이 칼 세이건을 만나러 그 동네에 가서 버스를 내리는데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칼 세이건이 자동차 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역에 갔는데 하루 종일 이 흑인 고등학생을 아주 따뜻하게 대접해서 식사를 자기가 하고 그리고 천문학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책 하나 주면서 안표지에다가 내일의 천문학자 그 학생 이름 타이슨 디그레이스에게 라고 사인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정거장으로 데려다 주면서 만약에 버스가 늦거나 시간이 안 돼서 못 가면 그러면 다시 와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가자. 그렇게 따뜻하게 해준 고등학생이 지금 이 천문학자가 된 거예요. 칼 세이건의 제자가. 그래서 이 시대에 또 제일 유명한 천문학자예요. 이 타이슨이라는 천문학자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우주에는 이거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주에는 이거라는 게. 우주에는 자만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천문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기억나시죠? 우리 아주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불과 몇백 년 전이죠. 불과 몇백 년 전이죠. 그래가지고 배 타고 바다로 쭉 가면 떨어져 죽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런데 갈릴레오 망원경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지구가 중심이고 세상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나쁜 사람 얘기했죠. 나쁜 사람 지가 중심이에요. 세상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죠. 그런데 어떻게 됐죠? 좀 발명해 보니까 지구가 중심 웃기는 소리 태양이 중심이잖아요. 태양이. 우리가 태양을 돌잖아요. 1년에 한 바퀴씩. 그럼 태양이 중심입니까? 웃기는 소리. 은하계가 중심이잖아요. 은하계 안에는 태양 같은 게 뭐 2천억 개가 더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은하계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은하계가 중심 웃기는 소리. 은하계도 변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원경이 이게 아까 우리 의식이 요만할 때 망원경이 우리 최고의 망원경이 요거밖에 안 될 땐 이게 우주의 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허블 망원경 이런 것처럼 더 좋은 망원경이 나오니까 요게 우주가 요만한 줄 알았더니 우주가 이만하네.
근데 망원경이 또 더 좋아지니까 우주가 또 이만하네. 그러니까 우주에는 자만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죠. 내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실제 우주나 소우주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가 눈 띄어진 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자, 얘기를 확 바꿉시다. 이제 조금만 치우고. 우리 선생님들이 보신 영화 중에 제일 최고가 뭐냐고 했을 때 그때 자이언트 얘기하셨고, 누가 그때 오숙 선생님인가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얘기했죠? 배너도 있었고. 배너도 얘기했었고 뭐 많이 나왔었죠. 이것도 좀 복습인데 그날 그거 나왔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른 얘기로 가느라고 못했으니까 그것도 우리 좀 챙기고 넘어가십시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뭐예요? 제목이 영어로? Gone with the wind. 바람과 함께. Are you going with me? 너 나랑 함께 갈 거야? Are you going with me? 그런 제목의 멋있는 연주 음악도 있어요. 팻 머신이라는 그 음악가예요. Gone with the wind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자, 우리가 그 할리우드 영화의 대사 중에 명대사 같은 거 있잖아요. 할리우드 영화의 제일 명대사라고 칠 때 이견 없이 제일 쳐주는 대사가 뭔지 아세요? 할리우드 100년 넘는 역사의 모든 영화 중에 최고의 명대사. will be. I will be. 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그랬죠 아마? 아, 그 아니야, 슈왈츠네거. 예, 그건 액션에서 I'll be back. 뭐 그런 거, 예, 그것도 유명해요.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Go ahead, make my day. 해봐 한번. 날 한번, 내가 한번 오늘 멋진 날을 가지게 해줄래? 그것도 다 유명한데 전체적으로 다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대사가 항상 최고 명대사로 할 때는 1위를 뽑혀요. 그게 거기에 기억나시죠? 그 클라크 게이블이죠. 남자가 배우는 클라크 게이블이고 여자는 비비안 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버틀러라고 나오죠. 영화 속에서 이름은 클라크 게이블이 버틀러고 비비안 리가 스칼렛이에요. 스칼렛 오헤라. 거기에 이 버틀러가 아주 멋있는 그 장교로 나와가지고 그 스칼렛 오헤라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는 인생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렇듯이 뭐 비리비리한 무슨 애신이라는 남자한테 반해가지고 이 진짜 멋진 남자는 못 알아보고 간처싸지 못하고 허튼 남자한테 정신 팔리니까 이 멋진 남자가 그렇게 사랑하다가 이제 두 손 들고 가는 거예요. 떠나면서 하는 얘기. 그게 할리우드 100년 넘는 그 모든 영화의 명대사 중에 제일 첫지로 항상 이렇게 뽑으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게 누구의 판단이라는 걸 떠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제일 명대사로 쳐주는 게 이거예요. 우리 송 선생님 읽어보실래요? 읽어보실래요? 안 읽으실래요? 자, 이거 보세요. frankly가 뭐예요? frank. 솔직함. 예, 손유 선생님. 자, frankly면 이거 다시 뭐죠? 이거 부사예요. 솔직하게라는 얘기죠. frankly. 솔직하게. 그러니까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줘. 한번 말해요. Tell me frankly. Tell me frankly. 솔직하게 얘기해줘. 아니면 형용사는 뭐죠? 그럼 이거의 형용사? frankly는 부사고 형용사는? frank가 형용사예요. frank, 솔직. 그러니까 뭐 명사로 한다면 frankness가 되겠죠. 근데 이런 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frank는 뭐예요? 형용사니까 나하고 솔직해줘 하면 뭐라고 그래? Be frank. Be frank. 이거 하면 돼요. 좀 솔직해줘 나한테. Be frank. 하면 꼭 굳이 나한테 솔직해줘 한다면 Be frank with me가 되겠죠. 아니면 Be frank to me도 되겠죠. 내게 솔직해줘.
나와 함께 솔직해줘. With me 또는 to me. Be frank. Be frank. 솔직해봐. 또는 tell me frankly. 솔직하게 얘기해줘. 할 때는 tell me frankly가 되겠죠. My dear. 나의 사랑하는 이여.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이 damn은 God damn 할 때 damn이에요. 저주 뭐 이런 거. damn. I don't give a damn. 근데 여기서는 damn을 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상관 안 해. 더 이상 나하고는 아무 그 의미가 없어. I don't give a damn. 그러니까 누가 야 내가 너를 막 힘들게 할 거야 막 이럴 때 나 그거 상관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I don't give a damn. I don't give a damn. You think I give a damn? 네 생각에 내가 그거 때문에 거기 낑겨 있고 뭐 상관할 것 같아? Do you think I give a damn? No, I don't. I don't give a damn.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진지하고 정말 최고의 사랑을 주는 여자가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도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떠나면서 떠나니까 여자가 그럼 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고 뒤에서 그러니까 떠나던 남자가 살짝 돌아보면서 Frankly my dear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내 사랑하는 이여 더 이상 사랑 안 하지만 이제는 풍자죠. 솔직하게 Frankly my dear 얘기해 줄까는 없어. 함축된 거예요. Frankly 솔직하게 하자면 너에게 my dear. 우리 항상 누구에게 나의 다정한 누구야 할 때는 dear 누구 하잖아요. Frankly my dear 더 이상 dear한 감정이 없는데 쓴 거예요. Frankly 솔직하게 얘기해 줄게. 내 아가씨야. I don't give a damn. 나 이제 더 이상 아무 상관없어. 네가 죽든 살든. 네가 울다가 죽든 말든 목을 매든 나 상관 안 해. 떠나가다가 여자가 난 어떻게 할 말이야.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톤을 잘 맞춰서. 자, Frankly my dear,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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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N은 발음 안 하는 겁니다. 네. 묵음입니다. 그냥 dam이에요, damn. Frankly my dear, I don't give a damn. 그 참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 참성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말 나오기까지. 그러다가 사람은 다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점에 도달해서 드디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의 사랑을 주면서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선생님은 여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려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참성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영화를 보면. 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합시다. 선생님들 배우 지망생들이 남자건 여자건 자 보세요. 선생님들 라키로 유명해진 실버스터 스탈론 그 사람이 그거 각본을 써가지고 그거를 8년인가 12년 동안 이 사람 찾아가고 이 영화사 찾아가고 저 영화사 찾아가고 다 문전박대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극장에서 손님 안내하는 일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면서 십몇 년 동안 그러다가 드디어 파라마운트 영화사에서 좋다 사겠다 그 각본을. 그랬더니 이름 하나도 없고 영화 한 번도 출연 못 해보고 말도 어눌하잖아요. 실버스터론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각본을 사주겠다는데 엎드려 절해도 그만 10년을 갖고 다녀. 조건이 뭐니까 제가 주연해야 됩니다. 그 다들 웃으며 자빠지고 웃기면서 그래가지고 또 바꾸면 그러나 결국은 돼가지고 주연을 해서 라키를 떴죠. 그럴 때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엔 다 알잖아 우리. 뭐라고 그랬죠? The rest is history. 기억나시죠? The rest is history. 나머지는 역사 아니야. 그렇게 다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배우 지망생들이. 엘비스 프레슬리는 추억 운전을 오래 했고 그래서 나중에 엘비스가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엘비스가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선물한 게 핑크 캐딜락이었답니다. 수십 대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느 학교에다가 추억을 기증했어요 한 번은. 그런데 자기가 추억 운전사 출신이니까 자기가 추억을 사서 기증한 학교에 추억이 배달되는 날
나하고 한번 시승 좀 해보자 하고 몰아봤답니다. 그 옛날에 생각하면서. 이게 다 허드렛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면 우리는 야 하루아침 같은 소리.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두운 터널을 수십 년 버티면서 어느 날 올라오니까 우리 올라온 것만 보고 아니죠. 배우 지망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잡이 뭔지 아세요? Waiter. 잘 못 알아들었어요. 웨이터. 웨이터, 웨이트리스. 웨이터, 웨이트리스. 이거 질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시는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제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만날 기회가 그 찬스가 있죠. 만날 아, 기회가 맞아요. 근데 그것도 맞고, 예, 또 두 가지인데 그것도 참 맞는 말씀이에요. 만날 기회가 많은 건데 제일 첫 번째 거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만날 기회가 많다는 거는 잘 들으세요. 제가 영어학교에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드렸죠. 영어학교에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리를 다 끄고 본다고. 그러면 완전히 무성 영화처럼 배우들의 표정 연기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 공부가 더 잘 돼요. 귀를 막고. 이게 우리가 항상 허튼 달콤한 소리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못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여기서 영화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뭐가 또 똑같이 중요한 줄 아냐? 혹은 더 중요할지도. 그러니까 if not more, just as important. 더 중요하지 않다면 적어도 동급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말씀한 거예요. 영화 제작자 감독들이 많이 가는 식당 같은 데 가서 좀 자꾸 어슬렁거려. 그래야 돼. 그러니까 만나는 건데 그거는 모든 식당은 아니에요. 그 몇 개 식당들이죠. 제작자들이 많이 오는. 그러나 배우 지망생들은 그런 것만 쫙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데나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를 해야 돼요. 우선. 그러면 왜 다른 잡도 많은데 배우 지망생들은 잘생겼는데 왜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제일 많이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 그러니까 만나는 건 잠깐 제껴놓고, 그러니까 만나는 거는 그 만나게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몇 개만 레스토랑이에요. 제작자들과 감독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외에 많은 사람. 아니죠. 다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만나면 많아. 자기 배우 커리어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물론 뭐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뭐 인생 편하자 그건 또 다른 얘기겠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 배우 지망생들은 맨날 그 전날 연락받고 그 다음에 가야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 엑스트라. 오디션을 가야 되잖아요. 오디션이 뭐예요? 그렇죠. 배역을 결정하는 제작자, 감독과 배역 결정 책임자 앞에 가서 인터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각본 37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봐. 당신이 혹시 배우로 되면 그게 당신이 맡게 될 배역의 대사거든? 한번 읽어봐. 근데 그 오디션 연락이 어떤데 그 전날 밤에 와요. 또 친구가 야 이번에 큰 영화 한다는데 거기서 20대에서 30대 뭐 남자를 구한대 여자를 구한대. 그래? 그럼 가야 되잖아요. 보통 잡은 그래가지고 맨날 결석하면 그 잡이 계속 나만 할 리가 없어요.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자기 친구한테 야 나 내일 오디션 가야 되거든. 너 내일 나 좀 백업해서 좀 해줘. 그래도 되고 또 잘리면 또 다른 시당 가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웨이터 웨이트리스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배우지만 안 나오면 그만인데. 안 나오면 주인 입장에 와서 안 나오면 그만해. 안 나오면 그만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동료 웨이터를 대신 그날 하루만 쓰게 해줘도 되고 그리고 안 나와서 그만 잘리면 또 다른 식당에 가서 이런 쫙을 얻기가 그나마 좀 수월해요. 웨이터 웨이트리스는 다른 직장보다 뭐 경력도 많이 안 보고 사람은 깨끗하고 뭐 그러면 써주잖아요. 그래서 배우 지망생들 중에는 웨이터 웨이트리스 출신들이 제일 많아요. 자, 이 오디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션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캐스팅. 예, 배역을 맡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영화 보면 항상 디렉터, 프로듀서, 뭐 시네마토그래퍼, 캐스팅 디렉터가 꼭 나옵니다. 캐스팅 디렉터. 그 사람이 그 영화의 배역을 맡을 배우들을 찾아내는 게 캐스팅 디렉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캐스팅 카우치.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포테이토 카우치 포테이토는 말이죠. 카우치 포테이토. 그건 뭐예요? 소파에 앉아서 포테이토 칩이나 먹으면서 텔레비나 보고 이렇게 퍼지니까 주로 뚱뚱한 사람들이 카우치 포테이토. 이것도 카우치는 카우치예요. 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파. 이건 캐스팅 카우치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캐스팅 카우치. 캐스팅되기 위해서 맨날 죽치고 앉아 있는 걸 말하나요? 캐스팅이 벌어지는 그 의자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식으로 뭐 감독님들이 앉거나 하면 여기 카우치에 이제 제가 배우지망생을 이렇게 앉겠죠. 그러면 이제 각본 드렸죠. 예. 69페이지 중간부터 읽어보세요. 하면 읽는 거예요. 캐스팅 카우치예요. 그런데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캐스팅 카우치란 말이. 이거의 숨은 뜻은 뭘까요? 미국도 영화계에서 제일 사기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자 배우들에게 접근하는 줄 압니까? 나 제작자 걸로는 내가 꼭 당신 같은 여자한테 맞을 배우를 지금 찾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몸 주는 거예요. 배역 될 줄 알고. 근데 배역은 안 오는 거예요. 몸만 주고 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캐스팅 카우치예요. 비비안 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스칼렛 오하라의 그 표덕스러운 역을 맡으러 간 거예요. 오디션에. 그래서 떨어졌어요, 비비안 리가. 읽었는데 감독이 마음에 시키면 뭐 데럴 제너긴가 뭐 하긴 까먹었어요, 감독이. 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도 나오죠. 뭐 내가 이 남자가 I don't give a damn 하고 떠난 다음에 그래도 내일 태양은 뜰 거야. 난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러는. 그런 것처럼 그거를 그 부분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읽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비안 리가 허탈하게 나오는 거예요. 보통 여배우 같으면 나 이제 다 끝장났네. 그랬겠죠? 근데 이 여자가 나오다가 성깔이 있으니까 그 영화에서처럼 딱 돌아서가지고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 감독이 잠깐 고고 그렇게 해봐 한번 다시. 그래가지고 그 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가 성과를 한번 팍 내면 그게 제대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 뭐예요? 누구예요 워런 버핏? 부자죠 뭐.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투자에 귀재간 사람이에요. 아직도 중고차 타고 몇십만 불짜리 집에서 몇십 년 동안 살고 세계 2위, 3위 부자. 그리고 자기 거의 전 재산을 그 빌 게이츠가 하는 자선재단에다가 다 주고 그 사람 아침에 일 갈 때마다 휘파람 분답니다. 자기 일이 너무 즐거워서. 그 사람이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 분 있어요. 그 사람은 성균관 된지 어디서 한국의 대학생들을 만났는데 그때 대담을 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여러 친구들이 물어봤는데 어느 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전 신문에서 읽었어요. 어느 친구가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지갑에 얼마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300 몇십 불 하고 크레딧 카드 뭐 2개 있네요. 뭐 하고. 근데 그 똑같은 학생이 그 다음에 물어본 말이 당신이 가진 재능 중에 뭐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투자의 귀재 뭐 오마하라는 데 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러요 또. 근데 또 요새는 그런 거 있죠. 그 사람하고 점심 먹으면 돈 제일 많이 경매에서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점심 몇 시간씩 먹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돈 전액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요새 점심 먹으려면 150만 불을 내야 돼요. 바로 지난해에는 150만 불이에요. 아니 350만. 350만 불이었나? 죄송합니다. 350만 불이었나? 그 대신 한 명이 아니고 뭐 10명인가까지 와도 돼요. 10명인가까지 와도. 그리고 점심은 뭐 1시간짜리는 아니에요. 한 3시간인가 먹는데 그래도 그렇지. 점심 한 끼 먹는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5만 불로 시작했어요. 한 10년 전에는. 근데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더니 선생님이 350만. 이제 몇백만 불 때도 간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부족한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재능이. 뭐였을까요? 우리 전에 얘기했죠. 조심성 뭐 이런 거 다. 이 사람의 재능은 뭘까요? 자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재능은. 판단력 같아요. 판단력 좋죠. 예, 판단력 좋죠. 근데 판단력도 좀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이것도 참 멋있는 단어니까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손주정 선생님 이거 읽어보세요. articulation, relation처럼 articulation 이게 뭐예요? articulation이 뭐예요? 이건 명사입니다 물론. 그러면 동사로 하면 뭐예요? articulate, articulate. articulate의 강한 액센트는 I에 있어요. A에는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A도 조금 적고 그러니까 articulate 해봅시다. articulate, articu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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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명사는 articulation, articulation. lation이 제일 강합니다. articulation, articulation. congratulation처럼 congratulations였죠. 근데 뒤가 s가 있습니다. congratulation은 항상. 근데 요새는 하도 젊은 애들이 짧게 하니까 요새는 그렇습니다. 그냥 congrats 그래요. congrats. congratulations를 요건 빼먹고 congrats. 근데 s는 꼭 붙어요 뒤에.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뭐 congratulations였죠. 꼭 s가 붙어서. 이건 s는 없어요. 근데 그 액센트는 똑같아요. articulation. 좀 잘 주세요. articulation입니다. articulation.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동사는 articulate. 뭐뭐 하다. 이거 뭐예요? articulate. 대학생들 뭐 입학할 때도 이런 게 중요하고 인터뷰할 때. 그리고 보통 비즈니스 업계에서도 인터뷰할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articulation. articulate. 이거는 내 뜻을 또는 나의 의도를 간략하고 분명하게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 자기의 의도를, 자기의 생각을 상대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효과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에요. 요즘에는 어느 분야나 이거 없으면 성공을 못해요. 리더가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의 비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설명을 못 시켜서 설득을 못 시키면 부하들이 제대로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린 모두 리더들이에요. 요새 우린 모두 다 예술가들이듯이. 우리 다 요새 SNS하고 다 작가들이고 다 우린 감독들이고 사실 우리는 우리 각자 인생의 감독 연출가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연출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만들어 살잖아요. 오지도 않은 걱정 끌어다가. articulation. 분명하게 얘기할 줄 아는 거. 자기의 말과 뜻. 그게 말이죠. 근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에게나 친구에게나 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articulation. 이거를 워런 버핏 같은 친구도 자기가 요 능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인터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다른 좋은 얘기 하나 생각났어요. 인터뷰. 우리 그거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새 노래 원더 러뷰를 하고 끝냅시다. 이제는 8시 전에 보내드릴게요. 아쉬울 때 산뜻하게. 자, 인터뷰 얘기 하나만 더. 이게 다 내가 얘기 드리려고 갖고 온 거하고 완전히 빗나가는 건데 뭐 어때요? 다 좋은 얘기니까. 자, 인터뷰. 일본에서 유치원 원장을 뽑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굉장히 유서 깊고 큰 인터뷰, 아니요, 유치원이었어요. 괜찮아요. 유치원에 원장을 뽑는데 이미 1차 걸러내고 최종 면접 날이에요. 최종 면접 날. 그래가지고 5명이 면접을 보는 거예요. 최종. 파이널리스트입니다. 파이널리스트. 한 명은 교육학 전공했고 한 명은 유치원 원장 경력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길고 뭐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5명이 파이널리스트가. 가지고 마지막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보는 사무실이 그 빌딩 2층에 있었습니다. 2층.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 좀 낮은 몇 층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층계를 타고 올라가야만 돼요. 5명의 그 인터뷰 받을 사람, 최종 이제 합격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5명 중에 쫙 동시에 불렀는데 서로 비교하면서 인터뷰하려고
한 명이 늦게 온 거예요. 인터뷰 시간에 늦게 오면 어떡합니까? 인터뷰 시간에. 근데 그 늦게 온 인터뷰 여자가 또 경력도 제일 없어. 교육학 박사, 뭐 원장 경력인데 이 여자는 가정주부 출신이에요. 가정주부 출신. 전업주부가. 그러니까 도저히 그 자꾸 늦기까지 하고. 근데 그 여자가 됐어요. 그럼 그 여자는 일부러 늦게 갔나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티큘레이션이 있었군요. 아니, 요건 아티큘레이션 벗어났어요. 우리 인터뷰를 갔어. 이미 주제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애를 돌봐주다가 늦은 거죠. 사랑. 예.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분은 아시니까 제 탕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가만히 계세요. 이제는 제대로 맞추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잠깐만요. 나는 무슨 생각이 나면 이렇게 적어놔야 제가 또 이리로 돌아오니까 적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또 돌아와서 말씀드리려고. 자, 유치원 면접 날 그 사람들이 감성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애 하나를 그 계단 뒤에서 울게 하던 거예요. 나머지 4명은 면접이 바쁜데 어떤 사람은 아마 웃는 걸 보지도 못했을 테고, 아까 우리 칸처스 얘기했죠. 그 사람 면접에 전부 정신이 가서 울고 있는 것도 못 보고 올라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봤는데 이게 면접이 더 중요하지 내가 저거 그냥 올라갔을지도 모르고. 근데 이 여자는 면접이 있는 날인데도 애가 오니까 걔 먼저 달래준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그 늦은 거예요. 근데 면접관들이 본 것은 경력, 학벌보다는 엠파티. 인성을 요새는 엠파티라고 그러죠. 엠파티가 뭐 이거 참 좋은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엠파티가 뭐예요? 엠파티. 엠파티. 이게 심파티하고 비슷해요. 잘 말씀하셨어요. 심파티는 뭐예요? S-Y-M 똑같은 파티예요. 파티. P-A-T-H-Y. 심파티는 뭐죠? 동정. 심파티는 동정심이죠. 동정심. 측은심 같은 거. 우리 그랬죠? 우리가 철이 든다는 것은 상대의 입장,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고 측은한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동정심이에요. 측은심, 동정심. 그럼 엠파티는 뭐예요? 엠파티는. 심파티는 동정심이고 엠파티는. 근데 심파티 이거 잘못 주면 상대 무시하는 겁니다. 동정하지 말아줘. 나 동정 노 땡큐. 엠파티는 뭐예요? 엠파티. 감정이입 같은 거예요. 그걸 굳이 단어화하자면. 근데 분명히 얘기하면 상대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 그거예요. 엠파티는. 상대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는 것. 우리 전날 얘기했었죠. 어느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뭐 노예인지 누가 그냥 채찍으로 등판을 맞으면서 핏줄이 솟더니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막 울면서 자기 등판에서 핏줄이 생기더라고. 그건 그냥 얘기고. 그게 엠파티예요. 엠파티. 요즘에 엠파티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만 알고. 나는 이 어린애를 키우는 부모들이 상상해 봅시다. 애를 데리고 가서 얘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그 옆에 그걸 먹고 싶어서 부럽게 쳐다보는 좀 가난한 어린애가 서 있다거나, 그런 애를 아까 그 우는 아이 못 보지도 못하거나 봐도 좀 내 집 아이가 아닌데, 이렇게 애 키우는 부모들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나는 애가 없지만 감히 얘기하자면 내가 우리 엄마하고 결혼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 엄마하고 오래 살아서 내 위에 세 누이하고 형 애들 11명이 다 우리 엄마 손에서 2살까지는 컸어요. 다 부부가 같이 일하고 하니까 어릴 때 할머니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걔네들 삼촌 역할 하면서 애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도 날 좋아하고. 애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끝없이 이런 말도 있어요. 펠리칸이라고 있죠? 그 뭐 바다에 사는 그 이 큰 새. 그 펠리칸에 대한 시 중에 이런 거 있어요. 펠리칸이 알을 까겠지. 그러면 그 알에서 또 작은 펠리칸이 나와서 또 큰 펠리칸이 되겠지. 또 그 큰 펠리칸이 또 알을 낳겠지. 이 반복은 끝없이 가겠지.
누군가가 그 알을 깨서 오믈렛을 만들어 먹지 않는다면 우리가 끝없이 애를 반복하는 게 뭘까요? 이게 우리 알 얘기가 나서 요거만 합시다. 알이 병아리가 알 안에서 지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깨면 오믈렛이 된다는 거. 그것도 말되죠. 줄탁이란 말을 해요. 줄탁. 그게 한자랍니다. 한자 잘 모르는데. 이 병아리가 나올 때 지가 혼자 깨는 게 아니래요. 그리고 많은 이 알 동물들이 어미가 밖에서 같이 쪄야 된답니다. 타이밍 맞춰서. 그것도 멋있는 얘기죠. 그게 한자로 줄탁이래요. 근데 하여간 안에서 지가 깨면 생명이 나오고 밖에서 깨면 오믈렛이 된다. 펠리칸 알도 계속 우리가 계속 나쁜 뜻이야. 애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봐요. 누구 조국 들고 이 아주 옛날에 누구야 이회창도 이 아주 자기 자신은 청렴결벽하게 산 사람들이 결국 다 어디서 발목 잡히죠? 지 혈육 애들 때문에 발목 잡혀요. 내 아이라는 거 18이면 보내야 하는데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거기 적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남들 여기 안 적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끝없이 세대를 이어서 애를 낳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우리가 왜 애를 낳을까요? 이렇게 그 혈육에 때문에 발목 잡히고 자기의 인생 커리어 망치고 사회적으로 망신당하고 이러면서 그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 혈육. 아까 그랬죠, 참. 그 남의 애를 또 못 보고 자기애만 입히는 그거는 먹이고 입히는 건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애를 끝없이 낳는 이유가 뭘까요? 세대를 거치고 세대를 거쳐서 뭘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주 선생님 정확하다고 하시는데 말씀하세요. 보셨을 거예요. 예,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자연이 이거 애 낳고자 하는 욕망을 안 주면 이게 번성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한테 임신하라고 하면 우리 남자들이 애 하나도 안 납니다. 10개월 동안 이거 안 낳고 말지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 이 창조주가 섹스라는 거를 그거 미끼로 해서 시키는 거예요. 예, 그건 생물학적 얘기고 조금 더 큰 차원에 우리가 애를 낳는 이유가 뭘까요? 존속이죠, 존속. 사랑이 사랑. 애를 낳는 이유는 기억나시죠? 송진아가 내가 또 얘기했지만 인생이란 뭡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더니 인생이란 우리 영혼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최인호 작가 뭐라고 그랬더라고요? 저랑 인터뷰할 때 진정한 눈을 뜨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랬었죠. 우리가 애를 낳는 이유는 선생님이 지금 나 정답을 압니다 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 감히 제가 정답이라고 제가 주장해요. 우리가 애를 낳는 이유는 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큰 사랑까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애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아이라는 차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아이라는 내 사랑을 통해서 큰 사랑에도 눈뜨기 위함인데 큰 사랑에 눈을 뜨긴커녕 내 새끼 잘 되는 여기에 갇혀가지고 사랑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애를 끝없이 낳으면서도.